안녕하세요. 썬더볼 뉴스 2화로 인사를 드리게 된 썬더볼입니다. 1화 영상을 약 1300분 정도 봐주셨는데 여기서 얻으신 정보는 다른 팬분들과 서로 공유도 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서로 소통도 하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썬더볼 뉴스 2회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 소식인데요. 인디애나와의 경기 후 버튼이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라커룸 이슈가 있어서 한 경기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다음 경기였던 미네소타와의 경기에 버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버튼은 썬더의 원정 연전에 합류하지 않고 현재는 G리그에서 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외부로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이 이상 정보가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내피셜을 돌려보자면 아마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버튼의 고향이기도 한 미러키 원정에서 버튼은 뛰지 못하자 불만을 내비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크리스 폴에 관한 소식입니다. 크리스 폴은 썬더로 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 폴은 트레이드 루머가 돌기 전부터 휴스턴 모리 GM에게 진짜 자신이 트레이드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론 모리 단장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지만 황당하게도 며칠 후 트레이드는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이후에 안타깝게도 하든과 크리스 폴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 폴은 이게 바로 인생이지 않겠냐라며 하든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트레이드에 크리스 폴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도너반 감독은 나이든 베테랑이라서 소위 말하는 비싼 척을 할 수도 있는데 오프시즌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젊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호흡을 맞추는 크리스 폴의 모습에 큰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 폴의 가족은 현재 LA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은 OKC에서의 생활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자식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 폴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매일 뛸 경기를 준비하는 것에 신경을 쓸 뿐이라고 하네요. 크리스 폴의 트레이드가 있기 전 휴스턴엔 멜로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멜로가 휴스턴에서 나가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선수가 바로 크리스 폴이라고 합니다. 멜로는 폴에게 이 트레이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폴에게도 혹시 미래 일은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로는 크리스 폴의 트레이드가 그리 놀랍지 않았다고 하네요. 계속 트레이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OKC GM인 프레스틴은 워즈와 만나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폴 조지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많은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프레스틴은 이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프레스틴은 폴 조지의 트레이드 요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타이밍에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 1년을 더 달릴 생각이었고 트레이드 요구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죠. 프레스틴은 전화로 그 요구를 처음 접하게 됐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으며 폴 조지는 카와이와 클리퍼스에서 뛰길 원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프레스틴은 폴 조지의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말인데요. 하지만 두 팀 모두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었고 딜은 극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합니다. 프레스틴은 아마 자신이 더 젊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테지만 듀란트 때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상황엔 해결책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번 트레이드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고 합니다. 폴 조지 트레이드 이후에 러스의 트레이드도 서로 만남을 가진 후 상호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무브를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소식입니다. OKC가 본격적인 트레이드에 앞서 타 팀의 악성 계약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높은 셀러리는 물론이고 단연 계약으로 묶인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만 보면 프레스티가 모든 악성 계약을 떠안을 듯해 보이지만 현재 팀 사정상 아마 프레스티는 유리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프레스티는 왜 악성 계약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프로권에 올라와 있는 팀을 깨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프레스티는 챔피언십 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로스터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프레스티가 과연 현재의 팀이 우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미 썬더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로스터에 있는 베테랑들은 새로운 10년과 어울릴 만한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프레스티는 더 많은 픽을 원하고 있습니다. 썬더는 향후 7년간 많으면 15개 정도의 픽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혹자는 이미 픽이 충분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프레스티는 더 많은 픽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워즈의 팟캐스트에서 프레스티는 스몰 마켓 팀에 있어 픽은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슈퍼스타가 FA로 썬데에 오는 건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FA로 나갔었죠. 라이벌 팀으로. 아무튼 프레스티가 많은 픽을 가지고 향후에 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래프트로 팀이 할당된 픽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두 번째는 픽을 몇 개 묶어서 타 팀과의 거래를 통해 드래프트 날 픽 순위를 높이는 경우, 세 번째는 적당한 시기에 가지고 있는 픽과 팀의 자원을 합쳐서 타 팀에 있는 슈퍼스타를 트레이드하는 데 쓰는 경우. 슈퍼스타가 FA로 썬데이는 오지 않으니 픽을 이용해서 직접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스티 계획이 하나의 걸림돌이라면 지금 팀의 경기력과 베테랑들의 폼이 너무 좋아서 이미 프로권에 안착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에서 썬더로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프레스티에겐 이건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성적은 내야 하는데 생각보다 부진한 팀들을 상대로 썬더가 가진 자원들이 좋으니 타 팀보다 좀 더 우위에 서서 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앞서서 악성 계약까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는데 타팀 입장에서는 OKC만큼 매력적인 마켓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트레이드를 통해 프레스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드래프트 픽입니다. 사실 OKC가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생각보다 다른 팀들이 너무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프레스티가 결정하는데 갈등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그건 프레스티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팬의 입장에선 리빌딩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출처가 지금 기자들 뇌피셜로 나온 게 대부분이라서 다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다루진 않았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르바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